네, 안녕하세요. 글로벌스타입니다.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4월 29일 한국 시간 약 1시 가까이 됐습니다. 오늘은 먼저 파운드 달러를 먼저 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보시는 화면이 파운드의 일봉입니다. 데일리. 파운드가 약 1.64 부근에서 지난 몇 개월간 1.47까지 약 한 700피 가까운 1600피 가까운 하락이 있었어요. 파운드가요.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그런 하락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 어떤 영국의 통화 약세 기조 정책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반등도 하다못해 그 중요한 자리에서 어떤 삐자리도 안 주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락을 시켰어요. 파운드가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시장에서는 야, 파운드는 너무 약세기 때문에 반등조차 없을 거다, 반등조차 없고 그냥 하락을 할 거다 라고 다들 예상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봤었고요. 근데 그 많은 세력, 그 많은 매도 세력들은 다 어디를 도망갔는지 요 며칠 사이의 흐름은 아주 좀 당혹스럽습니다. 요 며칠 사이의 흐름은 이렇게 아주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어떤 조정파의, 굉장히 강한 조정파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쯤에서 파운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파운드 달러를 요 일봉상으로 요 일본 고점에서 저점까지를 우리가 한번 피보나치를 먼저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파운드 달러가 38%, 즉 1.54 부분을 넘기기가 어려울 거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여기 이쪽에서도 롤리버스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롤리버스들이 있었던 자리였어요. 근데 이거를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하면서 매도 세력들한테 굉장히 어떤 뭐랄까 좀 당혹스러운 그런 부분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일단은 피보나치로 이렇고요. 50% 자리가 요 반등한 것만 우리가 한번 다시 볼게요. 4시간 차트로 반등한 것이 4시간 차트로 크게 요게 이제 A파였고 요게 B파였다. 그래서 요 A파와 B파 크기에 127자리 정도인 5400에서 5400 부근에서 파운드가 맞고 하락을 해서 고점을 못갱신하고 이렇게 하락을 할 거라고 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뚫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는 조정파가 연장된 거예요. 이게 왜 조정파냐면 어쨌든 이 왼쪽의 하락 스윙에 대한 현재는 조정파로 보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4시간 차트로 볼 때 이게 만약에 A였다면, 이게 1, 2, 3, 4, 5, 5파로 된 A였다면 이게 B가 될 것이고요. B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게 마지막 C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C가 이렇게 원래 끝났을 거라고 봤어요. 여러분들, C가 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하락을 해야 된다 라고 봤는데 저점을 낮추질 못하고 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를 연장파로 봐야 되느냐, 즉 여기다가 이 3파로 구성된 X파가 되는 것이냐 라고 다들 좀 여러가지로 혼선의 목소리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또 ABC 아니냐, 이런 형태로 해서 고민이 많이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일단은 요 카운트로 지금 보기에는 조금 우리가 이제 많은 거를 또 캐치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요것만 보시자고요. 뭐냐면 이렇게 줄여보면 요 50% 라인대에 있는 이 저항들, 또 굉장히 요 자리도 중요한 롤리버스입니다. 요 자리가 또 그 다음에 패턴으로 보면 이렇게 줄여보면 요 작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걸 1시간 차트로 보면은 마지막 조정파동의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게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이렇게 언젠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베어리시 3 드라이브라고, 요게 이게 하모니 패턴이 나오는 건데요. 지금 161을 찍었죠. 이렇게요.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작으니까요.
즉 요게 첫 번째가 저기 이 퍼스트 드라이버가 되겠고요. 요게 퍼스트, 세컨드, 서드 드라이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요 부분을 살짝 돌파를 하고 나서 제가 예측하기에는 다시 리젝션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일단은 요 직전 그 지지자리였던 다시 이 자리 있죠. 1.5400 부근까지는 1차적으로 하락을 하고 여기에서 추세를 더 이어갈지 다시 추세를 하향 이탈할지를 아마 결정할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오늘 저는 파운드가 요 부근 오면 굉장히 좋은 매도 기회라고 지금 보여져 가지고 이렇게 파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시황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50%라는 라인이 1.548인데 요 라인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여기서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이렇게 가면 정말 완벽한 베어리시 3 드라이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일단 요쯤에서 한번 매도 시도를 할 거고요. 이쯤에 요쯤에서 매도를 시도한 것이 저점을 강하게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 일단 청산을 하고 다시 한번 지켜볼 겁니다. 파운드는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 완벽한 형태의 이렇게 3 드라이버가 베어리시 3 드라이버가 나오게 됩니다. 베어리시 3 드라이버인 거는 1, 2, 3 드라이버 이후에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베어리시하게. 예. 그런 형태고요. 이런 형태가 제가 이제 골드 있잖아요. 골드에서도 이제 아주 비슷하게 최근에 나왔어요. 잠깐만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면 골드 거래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며칠 전에 한 열흘 전에 그 골드의 급등 가능성을 제가 예측한 차트를 올렸었어요. 그게 아주 적중을 해서 굉장히 큰 수익들을 봤습니다. 그쪽에서 보시면은 네, 여기 있네요. 그 당시에 골드가 이거는 거꾸로 블리시 3 드라이브 형태입니다. 블리시 3 드라이브. 그러니까 첫 번째 드라이브, 두 번째 드라이브 때문에 이 공식이 있어요. 이 드라이브 패턴에 하모니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3 드라이브 패턴을 만들고 일단 반등했다가 눌리고 가버린 거예요. 이거를 로딩을 눌러보면 요 뒤에 변화가 제가 그 당시에 매수 추천을 요 자리에서 추천을 했어요. 즉 금이 1350%면 매수해서 1450%까지 1000핍을 가져가라 했는데 정확히 이 자리를 찍고 완전히 그냥 가버렸죠. 이대로 1000핍을 가버렸어요.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간 겁니다. 한 2, 3일 만에 1000핍을 올려버렸어요. 이런 패턴들을 잘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파운드도 그런 형태의 지금 죄송합니다. 요게 지금 녹화 프로그램을 제가 중간에 스탑을 눌러가지고 녹화 프로그램 중간에 끊겼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요 왼쪽에 큰 하락을 시켰던 매도 세력은 다 어디 도망갔느냐. 또 여기 이렇게 보시면 파란선에 EMA 200일선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굉장히 큰 강한 저항이다. 파운드. 예. 근데 200일선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간다면 조금 아직 좀 많이 남은 건데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베어리시 3 드라이브 형태의 저항을 우리가 좀 보자. 요 전체 왼쪽 스윙의 그 50% 자리는 58 부근에 있지만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일단은 한번 무너질 확률이 높다. 라고 보고 있어요. 또 이걸 채널로 보시더라도요. 이렇게 채널로 보시더라도 여기에서 벌어진 채널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거의 다 지금 와가 있는 거 보이죠? 채널에서. 그래서 일단 요 부분에서의 추세 변화를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요 부분을 찍고 내려오다가 저점을 못 만들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 하면 다시 요 부분에서 558에서는 정말 제가 볼 땐 진카로 보이거든요. 요 자리에서는 강한 매도세가 들어와서 적어도 요 548 정도까지는 한 방에 내려오고 그 뒤에 중요한 롤리버스 자리에서 다시 싸움을 하지 않겠나 라고 보고 있어요. 그림이 흐트러졌네요. 네, 요런 자리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파운드를 한번 관심있게 보시고 또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서 유로달러가 최근에 이번주 아마 목요일날 22 금리 발표 때까지는 그렇게 큰 추세가 나오기가 어려울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좀 더 강한 놈이 어떤 놈인가, 조금 더 재미있을 놈이 어떤 놈인가를 볼 때 파운드가 그 놈이지 않겠는가
라는 저는 생각에서 파운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유파를 한번 볼게요. 유로 파운드요. 파운드가 왜 더 재밌는 놈이 될 수 있는가. 유파가 어딨나요? 이 제가 새로 다른 거를 깔아가지고 유파 여기 있네요. 예. 자, 유파를 보더라도 자, 유로는 물론 이렇게 어떤 장기 추세선 유로를 놓고 볼 때, 유로와 파운드를 놓고 볼 때, 그렇다고 본다면 유로 파운드 중에서 파운드가 조금 더 하락을 했다가 유로가 살짝 상대적으로 파운드가 강세이고 유로가 약세였다가 다시 좀 전환돼서 상대적으로 유로가 강세이고 상대적으로 파운드가 다시 약세일 그럴 기조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서로 크로스 통화들을 가지고 또 이 자리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지지자리네요. 그러니까 지금 부분에서 파운드가 뭔가 변곡이 나올 확률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보통 두 통화들을 비교할 때, 두 통화의 관계를 비교할 때 그 상대 크로스 통화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비교하는 그런 분석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설명을 제가 오늘 조금 월요일 첫날이라 좀 정신 없었는데요. 첫 번째 이 파운드가 일단 거의 1차적인 점은 온 것 같다. 그 다음에 새 신저점을 못 만들면 한 번 더 올라가서 558이라는 자리에서 뭔가 변곡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파운드 한번 관심 있게 봐주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유로 달러에 대한 시황을 한번 더 분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